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코로나 확산이 지난주처럼 조금은 줄어든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시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의 작년에 나왔던 기사지만요, 빚내서 시젠을 많이 샀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시젠이 어찌 보면 뭐랄까요, 그 신용융자로 많이 투자한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이 시즌에 등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피해를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10월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쳐도 말일 12월이 되면서 더욱더 하락이 좀 가파라졌잖아요. 거의 11월 정도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10월에 나왔던 기사고 한 11월부터 그냥 내리 꽂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좀 피해를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 이렇다 할 반등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잠깐 17만원대에서 22만원대까지 반등한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반등으로서 나갈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저는 사실은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25만원 정도 라인을 터치를 하고 좀 밀려도 밀릴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계속 밀렸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제 시젠 그 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상당 부분 시세를 주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 그죠? 뭐 반도체, 전기차, 뭐 이런 수소차까지도 이제 조금씩 이런 섹터들이 뭐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울러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개별적으로 뭐 호재가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세게 좀 가고 있고, 여전히 바이오나 제약은 전 아직도 2021년에 계속 봐야 될 종목군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좀 편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률도 변동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만 종목을 잡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한 400 몇 억 정도를 매출했다고 하는데, 시젠이 한 200, 300억 정도 못하는 정도 수준의 거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비슷한 정도의 매출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단순 진단 키트, 뭐 진단 뭐 분자 진단에 대한 그런 진단 기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 바이오 플랫폼으로 조금 더 그 진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이런 흔들림에서 뭐랄까요, 너무나 좌절하진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그냥 이렇게 밀려서 그냥 끝나고 10만원 뚫고 그냥 내려간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아직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끝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이때 대비하면 3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대로 그냥 눌려버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다만 모멘텀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멘텀, 그죠? 모멘텀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모멘텀이 이렇다 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시젠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할 수 없는 분위기. 왜냐면 다른 종목들이 너무 세게 가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댓글에서 남겨주시지만 손절을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손절에 대한 금액으로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보시고, 다시 시즌이 움직인다면 들어올 수 있는, 왜냐면 시즌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워낙 오랫동안 뭐 수익도 보셨고 고생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손절도 하시면서 혹은 뭐 존버도 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제가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코로나 기사를 좀 확인해요. 왜냐하면 뭐 시즌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지금 어쨌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졌을 때 이미 노출된 재료로 시장이 밀려서 한번 누르고 할지, 아니면 뭐 다른 또 악재가 터져가지고 누를지, 오히려 좀 시장의 악재가 될 만한 것들 찾아보거든요. 지금은 그냥 코로나를 어떻게 뭐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 변이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변이에 대한 부분들로 시장이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변이 때문에 다시 뭐 이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갈 수 있다 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냥 팩트만 확인을 하는 거죠. 어찌됐건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무력화될 수도 있고, 뭐 변이 공포의 재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혹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변이는 그래도 잡을 수 있지만 변종이 나왔을 때 문제가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변종이라는 건 새로운 바이러스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니까요. 변종이 안 나오라는 또 법도 없고, 그래서 현재 어쨌든 이 변이에 대한 집단 감염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그 시젠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저도. 왜냐면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 변이라든지 향후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한 번쯤은 더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봤었는데, 그 부분이 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당장에 이런 노출되어 있었던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한 번쯤 슈팅이 세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개별 종목별로 이제는 이 시즌이라는 종목도 어떤 코로나 테마에 편승된 종목이 아니라 정말 가치주죠, 가치주. 분자 진단이라는 데 있어서는 명실공히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정말 세계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찌 보면 뭐랄까요, 그 새로운 어떤 플랫폼의 역사를 쓴 그런 그룹으로, 기업으로 정말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트의 움직임 속에서 개인들도 그렇고 뭐 외인들도 그렇고, 어쨌든 외인들은 계속 들어오지만 뭔가 매력적인 어떤 소재,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된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슈라든지, 그죠? 계속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수합병이나 뭐 코스피 이전이나 무상증자나, 그죠? 아니면 뭐 어떤 그 향후 미래 발전의 청사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와야만 반응을 할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매일매일 좀 시즌이라든지 기타 많은 종목들에 대한 영상을 좀 찍으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좀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아직도 이 16만원 정도 라인이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밀려버리면 그 다음은 정말 14만원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장기 평선하고 맞닿거든요. 300일 평선하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300일 평선까지도 눌리고 반등이 나올지, 정말 소위 말하는 골파기를 해버리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 지금 정말 아주 그 뭐랄까요, 마지막 잎새처럼 간당간당하게 잘 버텨주곤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어쨌든 뭐 이렇다 할 기관의 강한 수급은 없고요. 물론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닥의 기관에 있는 좀 몇몇 종목들 빼고는 다 매도를 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수급을 계속 매수를 좀 들어와주면서 수급 그림을 좀 그나마 괜찮게는 해주고 있어요. 개인들도 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외인들만의 힘으로 올린다라는 건데,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혹할 만한 어떤 기사,
어떤 이슈 그런 것들과 함께 강하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양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만 그래야만 그때가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뭐 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다들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눌리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이 이때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서 박스권에서 가두리로 정말 외인들이 매수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하면서 진행을 할지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다가 어느 순간 모멘텀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좀 돌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 할 말씀드릴 만한 어떤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떤 뭔가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말씀드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시즌이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그런데 외인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죠. 어느 순간 모멘텀과 함께 개인들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지금 못 잡으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움직임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런 개인들이 그런 정도 수준으로 뭔가 더 갈 것 같은데 더 사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들려면 여기를 돌파하거나 여기를 돌파하는 정도 수준의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개인들이 들어와 주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뭐 개인들이 좀 매도하는데 기관과 외인이 좀 매수하면서 들어올린다라거나 특정 가격대 뭐 18만원, 20, 뭐 1, 2만원, 23, 4만원, 5만원 요런 데를 돌파할 때의 그런 상황을 좀 보고 나서 어찌 보면 그때의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혹시라도 뭐 매수하시려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도 아니면 매도하시려는 분들 요 구간대 샀을 때 지금 당장은 그냥 좀 지켜보시는 게 맞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봤을 때 대차도 지금 뭐 거의 대차 장고도 많이 빠졌어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크게 지금 막 강하게 그죠? 공매도 거래 금액 자체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 좀 보면서 지켜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신용도 이제는 5%까지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7, 8% 가까이 됐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요 구간대에서 앞서서 이렇게 나왔던 살짝 눌려갔던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잘 지켜주는지 보면서 다시 18만원 이상으로 복귀해 주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이 시즌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은 당연히 뭐 엄청난 특수를 누렸고 올해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진단 키트 뭐 검사 장비라든지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팔리고 또 정말 분자 진단 플랫폼 이 바이오 그룹으로서의 어떤 성장을 가시화한다면 지금의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주가 자체가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그널이 나올 때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여기서 계속 과매도권이라서 보세요. 거의 한 이때 딱 찍고 나서부터는 과매도로 계속 그냥 과매도예요. 이때도 그렇고요. 그런 데 비해서 상승은 거의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강하게 상승할 때 보면 계속 과매수권에서 한두 달 놀면서 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
해서 지금은 이렇게 과매도권으로 계속 눌리고 있지만 분명히 반등 나옵니다. 언젠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뭐 시각차가 있고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시고 파시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음 주에 어쨌든 요 구간을 지켜주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왜냐면 이게 뚫리면 더 눌려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14만원 정도, 뭐 13만원 정도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CJ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시면서 남은 자금으로 다른 종목들 지금 계속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어떻게 보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시즌으로 다시 돌아오시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시장에서 소외되고 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들고 있되, 그죠? 아니면 뭐 계속 들고 계신다면 나머지 자금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는 지금 좀 잘 가는 종목들에서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흐름을 좀 타면서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또 시즌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옵니다. 계속 떨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시즌은 그렇게 그냥 떨어지면서 잡주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감안하신다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오늘 뭐 주말인데 좀 편히 쉬시면서 여러 종목들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분명히 CGN이라는 그룹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면서 상당 부분 주가를 부양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힘들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만 매물돼 있으시지 말고 다른 종목들도 매매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좀 시장을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